사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몇 월 달이에요? 9월 달. 벌써 이제 9월 달이 되고 회계년도의 마지막 달이에요. 네, 회계년도의 마지막 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죠. 네, 회계년도의 마지막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회계년도 1년이 결정이 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9월 달인데 9월 달 들어서서 9월 달에 자기 임무를 다 하신 분, 9월 달에 자기 책임량 그러시구나. 네.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직급자라면, 첫째 주에 다 내 할 일을 다 완수하는 게 훨씬 더 사업하는데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주에 그거를 완성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파트너를 위해서 하게 돼요. 무슨 일을 해도. 근데 첫째 주에 그거를 안 하면, 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트너 동태를 보는 거야. 하나 안 하나. 잘하나 못하나. 그거에 의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안 하고 해요. 그럼 리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일날 정신무장을 하기 위해서도 일일날 하는 게 참 좋고, 첫째 주에 모든 것을 마감하는 게, 그러고 시작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하게 바쁘게 이렇게 뛰었어요. 제가 지금 부산에 계속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 오는 게 끝에서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끝에서 끝인데, 부산에서 계속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있고, 또 그저께 어저께는 1박 세미나를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박 세미나, 어저께 1박 세미나 끝나고 서울로 올라온 거거든요. 어저께 올라와서 여기서 자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지금은 이제 회계년도 마지막 달이다 하니까 기분이 묘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정말 이번 달까지 에메랄드 가시는 분은 무조건 싱가포르 여행 가죠. 맞죠? 네. 근데 왜 기운이 없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분초까지 포기하지 않는 습관. 이것이 나의 성공을 갖다 주는 거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요번 9월 한 달, 끝까지 여러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달도 또, 어김없이 또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 본코리아에서 특히 우리 본코리아에 성공하려면 개통을 많이 하거나 물류 매출을 많이 올리거나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걸 이렇게 쭉 지나와서 보니까 그것만 갖고 성공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통을 하거나 물류 매출을 올리거나 그게 없어서도 안 돼요. 네,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그 외에 필요한 것이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한국에서 사는 날보다 외국에서 사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아직 탕에 대한 깊은 맛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탕을 먹고 자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자탕은 그래도 좀 괜찮아. 무슨 동태탕, 꽃게탕, 매운탕 이런 거의 깊은 맛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먹지를 않아서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깊은 맛을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뜨거운 거 먹어서 왜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맛을 모른다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매운탕이 무슨 맛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에 2007년도에 한국에 다시 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살린 사람이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된장찌개 맛도 몰랐었어요.
김치찌개도 저는 김치는 그냥 먹기는 먹지만 만두 속에 있는 김치도 안 먹어요. 그 김치국도 안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랬다 보니까 그 깊은 맛들을 잘 몰라요. 근데 깊은 맛을 모르고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그 깊은 진짜의 맛을 모르고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건가? 왜 안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걸 느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모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를 몰랐었어요. 저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 혼자 막 했던 사람인데 자랑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경험 25년 있다 보니까 이런 거였었구나. 이런 거였었구나. 제가 그러죠. 네트워크를 만나서 정은 손명숙이 사람 됐다고. 네,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나밖에 몰랐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주의자였었고, 그런데 이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진정한 배려가 뭔지, 그리고 우리라는 게 뭔지를, 이 네트워크라는 팀워크가 뭔지를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에서 그걸 느끼다 보니까 진짜 뼛속까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하는데, 우리 본코리아에서 특히 성공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항상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리고 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나를 리더로 만드는 거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나는 너무 잘한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끝까지 은퇴하고 나야지 끝난 거잖아요. 네, 은퇴하고 나서도 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생의 연속, 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인생의 연속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본코리아를 참 좋아하고 네트워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좋아하고 특히 우리 본코리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이것은 정답이고 다른 사람 말은 틀리다라는 결코 아닙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네, 저는 지난번에 송정혜 사장님이 이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마음 탓에 플러스 행동력 플러스는 결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마음 자세라는 것이,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이 마음 자세는 신경 안 쓰고 결과부터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 자세가 우리들의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본인의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나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인격. 인격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인격이 만들어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하느냐 함께 안 하느냐도 결정이 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구마구잡이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을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을까? 이거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습들을 보고 남들이 나하고 함께 하고 싶을까? 이게 오케이가 되면은 인격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오케이가 안 된다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수두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그걸 터득하면서 깨달음을 갖고 하나하나씩 바꿔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인격이 내 그룹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격이 성공의 50%를 차지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 인격이 성공의 50%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본코리아 통신 전문 회사에 왔으면 통신을 많이 올리면 되지 인격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네, 통신을 전달해서 제가 통신을 개통시키는 것은 하나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이 한 개 통신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전부 개통하는 매니아 그룹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뭐냐면 행동력이에요. 나의 행동력이 어떤 행동력이 나와야 되는가. 이 행동력이 나의 소득을 말해줍니다. 네, 그래서 행동력으로 성공의 확률은 40%를 차지해요. 네, 행동력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업하는 결과를 내는 겁니다. 결과가 뭐예요? 네, 결과가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직급입니다. 직급은 10%에서 결정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딱 오면 시작하면 네, 결과부터 쫓아가요. 네, 골드 가겠습니다. 루비 가겠습니다. 직급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네, 가장 기초적인 자세가 안 갖춰지고 기초적인 내가 해야 될 행동 수칙이 안 갖춰지면 네, 아무리 결과를 내도 결국은 네, 모래성 쌓는 거하고 똑같아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천천히 가는 것하고 천천히 가는 거하고 다지면서 가는 거하고는 완벽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지면서 차근차근 기초를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늦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천천히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스피드를 내되 네, 완벽하게 이거를 다지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음 자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할 건데요. 이 마음 자세만 해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본코리아 사업을 하는데 이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 자세를 써야 되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 한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자세만 갖고도 4박 5일, 5박 6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먼저 내가 갖춰야 될 마음 자세는 무슨 자세냐는 거죠. 처음에 우리 본코리아 와서 내가 여기 땅 본코리아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업가의 자세, 소비자의 자세, 그리고 파트너의 자세, 스폰서의 자세 다 다르잖아요. 그런 모든 자세들을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네, 제일 먼저 와서는 무슨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배우는 자세가 돼야 돼요. 배우는 자세. 네,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요즘에 네트워크를 한두 번째 경험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안다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안다라고 나 알아. 무슨 말 하면 나 알고 있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게 없어요. 맞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사장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아요.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더 이상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폰서님하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스폰서님 저도 알아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는데 왜 안 돼요? 아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가 아는 것이다.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바로 내 거가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도 외적인 자세가 있고 내적인 자세가 있어요. 외적인 자세는 겉으로 보여주는 자세지만 외적인 자세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자세거든요. 정신적인 멘탈 부분이잖아요. 오늘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네, 너무 심각한 얼굴을 해서 기분이 나쁘신가 했어요. 네, 외적인 자세로는 뭐라 했어요? 스마일도 외적인 자세예요. 네, 리액션도 외적인 자세예요. 네, 경청하는 태도도 외적인 자세예요. 맞죠? 그래서 이 외적인 자세는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자세는, 나의 멘탈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본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바로 서야 내적인 자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는 자세는 배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잘난 분들은 배운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못나서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격이 부족해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배워야 돼요? 본코리아에 초창기 때문에 배우라는 얘기예요. 본코리아는 처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경험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본코리아 시스템을 배우러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있는 사람들이 나 원래 리더였어 해서 안 배우고, 그리고 나 원래 대단했어 하고 여기에 있는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스폰서는 영원한 스폰서예요. 네, 내가 부모보다 잘났다고 부모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의 스폰서는 영원한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예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배우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몸에 익히고 몸에 배야지만, 네, 습관이 돼야 여러분이 인격자로서 멋있는 진정한 리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스폰서를 무시하거나 또 나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그리고 나는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갖춰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각자가 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60대가 돼서 네트워크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젊었을 때 네트워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쉬워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네트워크로 처음 오신 분들은 내 고집을 버리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네, 그 고집이 나의 인생이잖아. 나의 삶이잖아. 목숨 걸고 지켜온 내 고집을 어떻게 여기서 꺾냐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고집을 꺾고 나를 버린다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죠. 네, 이것이 새로운 도전하는 거, 새로운 문화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얻어가는 거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없애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자기의 자질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남성분들이 와이프한테 지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져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져 주는 거잖아요. 네,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는 게 아니다. 네, 져 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니까 나중에 더욱더 큰 성공이 나한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는 자세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저는 3개월 정도는 무조건 배우는 자세의 습관을 익히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홀로서기 습관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를 통해서, 성공자들의 태도, 그리고 뭐예요? 성공자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세계, 그리고 그 성공자들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이 속에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저는 이제 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이러고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하이 하고 윙크하면 어머 저 사람 나 좋아하나 봐 이러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화야. 그냥 인사예요. 그런데 혼자 고민을 해. 저 사람 나 좋아하나 봐. 어떡하지? 막 이러고 안 좋아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래요?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저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서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고 탔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했었나 봐요. 이제 1층에 딱 내려서 나가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요 여보세요 하면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모르는데 근데 왜 인사했어요? 저 여태까지 고민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내가 언제 봤지? 누구지? 저 사람은 나를 알고 인사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몰라 보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쫓아와서 물어본 거야. 나를 아느냐? 당신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냥 인사했어요. 아침이라서. 그랬더니 뭐라면서 막 쫑얼쫑얼 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사를 안 해야지. 그것도 그 환경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잠시 했었는데 지금은 또 대한민국 환경에 적응이 돼갖고 봐도 쌩깝니다. 그렇게 됐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지금 세종시에 사는 아파트 저희 6단지에 사는데요. 그 6단지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 애들서부터 다 인사를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타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안녕히 가세요 네 이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문화가 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인사하는 사람들 젊은 애들 특히나 학생 애들 인사 꼬박꼬박 잘하면 뭐라 그래 우리는 야 쟤는 싹시 있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걔를 몰라요. 밤중에 나가서 부모 속을 새기고 있는 앤지 가출해서 여기 와 있는 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얘가 참 인성이 있어. 괜찮아. 쟤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인사를 했는데도 쌩까면 어떻게 돼요? 저 싸가지 없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싸가지 없다 하니까 사장님이 가장 찔리나 봐. 정면에서 고개를 팍 숙이고 웃으세요. 네 싸가지 없다고 욕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인사를 잘했더니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래요? 아 괜찮은 애야. 아 쟤는 잘 될 거야. 너무너무 애가 인성 있어. 저 부모가 누군지 잘 가르쳤나 봐. 이러고 막 칭찬을 받는 에너지로 그 애가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냥 건너건너거리고 제가 옛날에 건너거렸잖아요. 그 따가운 눈초리를 저는 알거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따가운 눈초리로 그 애가 잘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 온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라는 그 자석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워낙에 기가 세니까 그거를 해버렸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명숙이라는 이름이 참 안 좋대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는 말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기로 그 안 좋은 거를 넘어설 것이다. 제가 이러고 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모한 배짱이냐고요. 그런데 그 무모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약해지거든요. 저도 가끔 약해졌었어요. 약해졌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 왜? 인사 잘하면 내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주변에 에너지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코리아에서 저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네, 우리 대표님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라고 하시는 게 그게 처음에는 정말로 어색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말을 못하니까 안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이러고 고민할까봐. 그래서 안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뭐예요? 쳐다보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그냥 영혼 없는 말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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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그 말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 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한참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아니었던 사람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이 마음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와 닿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아침에 만나면 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고 네 사랑합니다 인사를 할 때 웃음이 나요 안 나요? 네 나야 돼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사랑합니다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네, 인증샷을 찍는데 웃지 않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으면 네, 죄수의 얼굴입니다. 네, 맞죠? 네, 그것처럼 영혼 없는 얼굴이 없잖아요. 톡 하고 찍는 거서 샥 웃고 오늘도 행복하게
하고 인증샷을 찍는 습관이 되면 인사하는 그 마음도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길 수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억지로 인격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인격이 높아진다라는 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인격이 높은 건 결코 아닙니다. 내 집안이 좋아서 인격도 높은 건 결코 아닙니다. 네, 인격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며 어떤 표정을 하며 어떤 말투를 쓰느냐가 나의 인격을 정해주는 거지. 네, 과거에 여러분의 지나간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라든가 여러분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죠. 네, 학력 높으시면서도 인격적으로 안 돼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의식구조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식구조 역시도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런데 의식이 안 맞으면 대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샐러리만 직장생활만 했던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요, 공무원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트워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여러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봐오지를 않았었어요. 학교 선생들은 애들 가리키는 것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만, 시간만 떼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연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커들이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오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버하고 있다, 오버. 겨울에 입는 코트 말고. 오버하고 있네, 이래요. 그러면서 저 가식적인 사람들, 저런 이상한 사람들, 미쳤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이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가식이 아니었다라는 걸 내가 똑같이 미쳐가니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임영희 선생님 똑같이 미쳐가니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굉장히 옛날 처음에 제가 봤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표정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변화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같이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저런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을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성공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를 받으려면 신뢰받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신뢰받는 행동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신뢰받는 행동을 한다라는 게. 저는 옛날에 일본에서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파나소닉 회장님이에요. 마츠시타 전기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이 마츠시타 회사가 정말 소기업 처음 오픈할 때 그때서부터 이 크게 일궈낸 그런 스토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그 회장님이 하신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공 조건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 조건 3가지. 첫 번째는 시간을 잘 지켜라. 시간을 지켜라, 시간. 시간을 지켜라. 늦게 오신 분 괜히 찔리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을 지켜라. 왜냐하면 시간은 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을 안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금을 버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특히나 약속을 해놓고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한국 사람을 보고 말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코리안 타임. 한국 사람들은 시간에 개념이 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어차피 안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1시에 약속을 할 거면 1시 반에 나오면 딱 맞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신뢰 없는 삶을 살고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검정고시 치러 갔는데 1시부터 시험인데 1시 반에 가서 검정고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칩니다. 1분만 늦어도 못 들어갑니다. 맞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분 늦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10분 늦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까지 5분 늦었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나를 성공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늦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태도가 나를 성장 못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도 옛날에 한국 사람 근성이 있으니까 코리안 타임이잖아요. 맨날 그냥 허둥지둥 허덕허덕 해서 그 시간에 막 가고 그랬는데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약속 장소에 갈 때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먼저 와 있으면 내가 늦지 않았는데도 먼저 왔어? 어머 미안해 이러고 들어가지 않아요? 네, 나 늦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갑의 입장이나 을의 입장이 되건 항상 먼저 가서 지키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늦지 않아도 나한테 뭐예요? 그들은 을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늦을 때는 내가 갑의 입장이라도 을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습관이 몸에 익혀야 된다. 제가 일본에서 그 백화점에서 보석점을 할 텐데요. 백화점 직원들이 아침에 백화점 10시 오픈이잖아요. 그러면 8시 반서부터 나와서 조회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부들은 8시 반에 나오지 않죠. 몇 시에 나와요? 6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백화점 근처에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어떻게 돼? 저는 백화점 내가 보석점 사장이니까 맨날 늦은 시간에 나가요. 근데 어느 날 이 짐을 가지고 내가 다른 장소를 이동할 일이 있어서 새벽에 일찍 간 적이 있었어요. 일찍을 갔는데 백화점 근처에 있는 커피숍들, 그때는 이 모닝 한다라는 거 우리나라에는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모닝을 하는 커피숍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을 우연히 갔는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잠 깨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새벽부터 7시도 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고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있는 사람,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게 항상 어느 장소를 가나 그게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사실은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이렇게 피곤해 하면서 여기 이거 뭐죠? 이거 출근 카드가 9시예요. 그럼 9시 따끄닥 하면 오면 되지. 그래서 출근 카드 찍으면 되지. 왜 새벽부터 와서 미리 와서 피곤한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9시에 출근 카드 찍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예요. 이게 선진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따끈따끈해서 찍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30분 전에 가서 편안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편안하게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준비를 다 하는 그 준비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9시면은 9시 1분 전에 찍고 그러고 찍어요. 그러고 가서 어떻게 돼요? 커피 한 잔 갖고 와. 야,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돼. 야, 신문 뭐 있어? 막, 그때서부터 이것저것 내 개인 일을 하고, 정말 업무는 언제부터 봐요? 3, 40분 뒤에 봅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선진국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저도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탁탁탁탁 그 시간에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항상 시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항상 30분 거리에도 1시간 먼저 나갑니다. 1시간 먼저 가면 30분 거리인데 조금 늦어져서 10분, 20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빨리 가잖아요. 약속 시간에 항상 10분, 20분 먼저 가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해가시나요? 자,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에 따끄닥따끄닥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강사보다 사실은 먼저 와야 돼요. 그런데 강사보다 늦게 오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배우러 온 사람, 이게 배우는 자세잖아요. 배우러 오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강사보다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듣기 때문에 왜 저딴 말을 해? 하고 오해를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찔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 걸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딱딱 와서는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다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앉아서 숨 고르기 시작하고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정리하고 뭐 하는 거 몸은 여기 있어도 말이 들려오는 건 20, 30분 후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뇌가 인지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왔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네, 이것을 여러분은 생명처럼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켜라. 약속이 뭐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내가 깨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꼭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이해갈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내가 깨면 그 사람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신뢰받기 위해서 신뢰를 받아야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언행일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언행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왜요? 건성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자체도 기억이 안 나니까 행동은 따로 말 따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인지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노력하는 과정이 아름다운 거지. 네,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신뢰를 또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전 문제입니다. 네, 금전관계. 우리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전관계뿐만이 아니라 물류, 제품 다 포함된 거죠.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 거는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네, 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폰서를 자기 몸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의 마음도 없고 스폰서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해요. 네, 그게 그지근성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야. 여기는 누구나 스폰서나 파트너나 전부 다 똑같은 1인 기업가입니다. 이해가시나요? 1인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누구한테 받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예요? 스폰서이면서 또 파트너인데 꼭 스폰서한테 도움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직급 보고서 돈 많이 벌잖아요. 밥이나 사세요. 이 생각이에요. 네, 그런 돈은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사지 말래도 삽니다. 맞잖아요? 그 밥 한 끼가 뭐라고 그렇게도 밥 한 끼에 목숨 겁니까? 꼭 이상하게 꼭 스폰서하고 틀어진 사람들 뭐 밥 한 끼도 안 써도 꼭 밥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못 먹다 죽은 귀신이 붙었나 봐. 꼭 밥 얘기를 해요. 네, 밥 한 끼. 우리 이금자 사장님처럼 밥 많이 사준 사람도 없을 거야. 제가 알기로는 식권을 하루에 100장씩 썼다라는 분이 우리 이금자 사장님이에요. 하루에 100명씩한테 식권을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 지금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을 거야. 아마 봐도. 네, 그지근성이기 때문에 안 남아요. 그지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면 스폰서한테 밥을 살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가야 돼요. 왜요? 스폰서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끊임없이 갖기 위해서도 스폰서한테 밥을 사야 돼. 스폰서는 한 명이잖아요. 내 스폰서 한 사람한테 밥을 사야 돼. 근데 내 파트너한테 밥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난 저렇게 못해서 사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문화는 특히 본코리아 문화는 더치페이를 하고 반드시 여러분이 스폰서를 향하는 마음으로 스폰서한테 밥을 사는 모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품도 나왔잖아요. 제품을 나왔으면 제품을 빌려가서 안 갖다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신뢰가 깨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제품 빌려주고 싶어요? 안 빌려주고 싶어요? 절대 안 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파트너가 빌려가서 안 갖고 오는 건 말 못해요. 근데 스폰서가 빌려가서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잡아 죽일 것처럼. 그리고 스폰서 거 빌리면 뭐 어떻게 돼요? 스폰서 거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니까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파트너 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뭐예요? 위를 보지 않고 밑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맨날 밑만 보고 내 다니면 어떻게 돼요? 네, 다운됩니다. 그래서 내 기운이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운이 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네, 기분이 상승되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위를 쳐다보고 가야지 아래를 쳐다보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네,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남녀 7세, 뭐야? 부동석인데, 우리는 70세까지도 같이 앉아 있잖아. 네, 70세까지도. 그래서 그런 말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서로가 화법이라는 게 있죠. 화법. 말투. 이 화법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투 조심하셔야 돼서, 남녀 문제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아서, 여자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남자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사람이 눈을 보고 얘기를 할 때 눈을 지그시 쳐다. 네, 그래서 이상한 추파를 던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우리 문화는 또 뭐예요? 허그하잖아, 허그 문화. 허그하면은, 사장님 너무 해서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사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남자, 여자 구분을 갖지 말자. 우리는 그냥 사업가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정주부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아버지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엄마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모습이요? 1인 기업가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사업가로서 성공자로서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약속, 책임감 있는 약속을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거, 그리고 금전 문제, 물류, 제품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의 신뢰를 갖다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지, 신뢰를 못 받은 사람들은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 그러잖아. 긍정적인 생각. 네, 말은 너무 좋아요. 긍정적.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맹목적인 긍정은 하나님만 못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긍정 또한 하나님만 못해요. 반드시 긍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해 나가야 되는, 네, why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what,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how, 어떻게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된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 긍정이 뭐예요? 긍정은 초긍정이라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뛰어넘는 게 초긍정입니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말은 긍정적으로 하는데 생각은 부정인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도 긍정이고 말도 긍정인데 행동을 부정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초긍정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부 다 긍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긍정했을 때 초긍정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긍정일 때보다 부정일 때가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희망이 있어요? 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떨 때는 긍정 같다, 어떨 때는 부정 같다, 어떨 때 긍정 같다, 어떨 때 부정 같다. 이런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부정을 떠는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의식만 딱 바꿔주면 긍정으로 확 바뀌어요. 그런데 부정했다 긍정 같다, 부정 같다 긍정 같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꿔줘도 또 언제 헷가다 할지 몰라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본인만이 알잖아요. 네,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압니다. 아이고 오늘 또 해 떴구나, 아이고 오늘 또 비와, 오늘 천둥 쳐, 소나기 내려, 태풍 불어,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래서 그런 성격인 사람들은 내가 될 수 있으면 천천히라도 바꾸려고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맨날 이게 업앤다운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성공하기가 힘들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가 바꾸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지일관 뭐예요? 변함없는 모습을 해야 된다. 네, 항상
똑같은 모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공을 하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의리를 지킨다라는 말은 네, 참 의리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네, 그때는 나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걸로 울고불고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막 슬퍼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아주 냉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또한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역시 네, 우리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코리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의리라는 게 뭐예요? 의리라는 게 네, 의리라는 게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지.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스폰서가 말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게 의리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스폰서의 마음을 똑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래요. 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어떨 때는 스폰서가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파트너가 정말로 이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왼수 같을 때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항상 그 사람과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행복했던 마음들을 잊지 말고 의리를 지키자. 지금은 제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사람이야 라는 그 의리를 지키자. 저는 항상 제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죄송해요. 우리 대표님 일본 요즘에 너무 싫어하시는데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산지라 일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에 가면 이끼나 와까레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끼나 와까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어질 때 멋있게 헤어지자예요. 헤어질 때 멋있게 헤어지자. 떠날 때는 말없이야. 있기나 와까래. 말없이 멋있게 헤어지자는 건데 저는 그 단어에 꽂혔었습니다. 옛날에 거기 갔을 때 있기나 와까래. 만날 때는 쉽게 아무나 만나요. 근데 헤어질 때는 왼수처럼 헤어지잖아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일본에 갔는데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부부가 왼수가 돼갖고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운 친구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이혼한 부부가 영화 구경 가고 이혼한 부부가 술 마시고 막 이러더라서 아니 너네 지금 다시 이렇게 썸 타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근데 왜 만나 그랬더니 우리 지금 완전한 친구야. 너무 편안해. 프리한 게 이래요. 옛날에는 뭔가 목적이 있었으니까 싸웠는데 지금은 서로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안한 친구가 됐대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멋있게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멋있게 헤어지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네, 멋있게 헤어지려고. 그것이 부부간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났다가도 헤어질 때는 멋있게 헤어지자. 그래서 별로 헤어질 때는 그 사람 욕을 하지 말고 헤어져야 돼. 그런데 꼭 지저분한 사람들 보면은요, 꼭 남의 욕을 하고 헤어져요. 꼭 나갈 때 되면 꼭 본인이 그냥 싫어서 나가면 되는데 꼭 누가 이래서 나갔다, 누가 어때서 나갔다 꼭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게 참 보기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멋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리라는 것은 네, 나갈 수는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같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도 내가 의리 있는 사람으로 지키기 위해선 내가 거기에 안 맞아서 내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준 그 스폰서들한테 감사해 라는 적어도 그 마음은 갖고 있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꼭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20년, 30년, 50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의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것을 혜택을 받고 그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 조금 기분 나빠서 헤어지면서 그 사람을 헐뜯고 욕을 하고 한다는 것은 완전 의리가 깡인 거죠. 저는 그 의리 있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또 어디서 또 이렇게 많이 가슴 깊이 느꼈냐면 일본에서 제가 보석점을 할 때 일본의 야쿠자 아시죠? 야쿠자. 야쿠자 똘마니들이 저희 가게 엄청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한테 이거 많이 선물해야 되니까. 그래서 똘마니들이 참 많이 왔었는데 그 똘마니를 저는 양아치라고 그래요. 야쿠자에서도 양아치 수준 있고 진짜 괜찮은 진짜 야쿠자는 멋있습니다. 네, 그렇게 입도 함부로 안 하고요. 쌍스러운 말도 절대 안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괜히 겁줄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아치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는 힘을 못 씁니다. 네, 뭉쳐야지만 힘을 써요. 그만큼 뭐예요?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똘마니들이 많이 왔었는데, 저한테 누나 하면서 왔었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걔네들 무조건 여자만 보면 누나야. 그래야지만 얻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누나 하고 왔었는데, 어느 날 야쿠자 오야붕을 만나게 됐어요. 그 똘마니들로 인해서 야쿠자 오야붕을 만났는데, 야, 오야붕은 어떤 오야붕일까? 저는 한국 야쿠자 오야붕은 만났었지만 일본 야쿠자 오야붕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그 이상형이거든. 야쿠자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멋있어서 양아치들 말고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올까? 그리고 막 가슴에 부풀어서 딱 만났는데, 뭐야? 누구야 오야붕이? 그랬더니 누님 이분이십니다 하는데 저보다도 키가 더 작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그리고 표정이 너무 온화해. 그리고 말을 너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냥 씩 웃기만 해요. 그래서 뭐야, 하나도 안 무섭잖아. 제가 그랬더니 근데 그 야쿠자 등치 이런 사람들 네 형님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떨어? 그랬더니 아이고 조금 지나보세요. 얼마나 무서운데. 겉으로 저렇죠. 정말 무서운 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무섭대요. 그게 진정한 힘이구나. 그게 정말로 무서운 카리스마구나. 저는 그때 무엇을 봤냐? 양면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멋있는 사람은 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양면성이라서 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강한 면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강하게. 제 별명이 보스였었어요. 보스답죠. 그래서 보스였기 때문에 보스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나는 따라라, 나를 따라. 저는 안 되면 돈으로 맺고, 더 안 되면 깡패를 사살해도 맺고, 이랬던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 절대 지구는 못 견딘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차라리 긋고 말지 안 한다. 이러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강한 자존감은 뭐예요?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가랑이라도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것을 내가 얻어갈 수 있다라는 그 자존감의 진짜의 뜻을 저는 몰랐던 거죠. 아주 얄팍한 자존심만 내세웠던 거죠. 그랬었는데 그 야쿠자 오야붕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야, 이게 정말 진정한 멋이구나. 저는 항상 인생의 멋과 맛을 아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그 멋이라는 게 돈이 많은 게 멋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권력이 있어서 멋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갖고 휘두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짜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멋이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우리 직급을 갖고, 직급은 겉으로 보여주는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내면이, 진짜 내면의 과정이 내 내면을 보여주는 카리스마잖아요. 직급만 갖고 카리스마 있어봐야 집 속이 꽝이면 뭐예요?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너무 부드러운데 정말 멋있는, 의리 있는,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제가 반성을 하고 나도 양면성을 지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무섭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저하고 가까이 안 한 사람들은 항상 무대 위에서만 보니까 손명숙 하면 강해. 그리고 뭐예요? 독해. 그리고 무서워. 말도 못 붙여.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까이 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 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면성을 제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은 제가 어떨 때는 화장도 안 하고 있고, 어떨 때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을 그냥 입고 있습니다. 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야지 그들도 편해질 거니까. 네, 저하고 편해야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맨날 무서워 하면 진정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가식적인 소통이 되는 거죠. 네, 형식적인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리를 지키려면 그들의, 그 상대방의 정말 아주 안 좋은 단점을 알면서도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진정한 의리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이 이럴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네, 그것을 믿어주는 거. 저는 어느 날, 옛날에 어느 날이 아니라,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속에 뭐가 있었냐. 저 책 안 읽게 생겼잖아요. 네, 저는 옛날에 책은 안 읽던 사람인데,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책 읽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는 안 읽지만, 그래도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 습관 어떻게 들었냐. 오늘의 운수 하고 딱 펴요. 책 읽기 싫으니까. 근데 오늘의 운수는 보고 싶잖아요. 오늘의 운수. 오늘의 운수 딱 펴. 그래서 그 한 페이지 읽어요. 오늘의 운수 딱 펴. 그 한 페이지 읽고.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책 읽는 습관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야 성공한다니까. 그래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어떤 스님이, 굉장히 주지 스님이죠. 그 스님이 그날 부처님 오신 날 공양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고 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양 밥을 짓는 저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막 줬어요. 부처님한테 올릴 밥을 줬는데 이 스님이 주지 스님이 밥이 잘 됐나 안 됐나 보기 위해서 부엌을 이렇게 딱 가는데 못 볼 걸 봐버렸어요. 그 자기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오른팔인 제자가 그 공양 밥을 부처님한테 올리기도 전에 밥솥 뚜껑을 열고 그 밥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던 내 제자가 어떻게 부처님한테 올릴 밥을 부처님한테 올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느냐. 저게 무슨 제자냐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간이 돼서 부처님한테 올릴 밥을 올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다 잘 돼서 풀려고 할 때 솥뚜껑을 딱 여는 순간 위에서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이 떨어진 밥을 부처님한테 올릴 수가 없어서 그 밥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버릴 수가 없어서 우선 흙 묻은 밥을 제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올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스승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본 것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직접 본 것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 제자를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오해하고 그 제자를 흉보고 욕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반성한 시입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가 직접 내 눈으로 본 것도, 네, 여러분이 직접 본 것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직접 보지도 않은 것을 남의 말을 듣고 막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저는 강의할 때 외에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강의할 때 이렇게 에너지를 쏟았는데 또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저는 쓰러져 죽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저는 밥 먹는 것도 참 불편해요.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파트너들한테 처음 오신 분하고 나하고 밥 먹는 거 제발 하지 마 이래요.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편한 사람 같으면 퍼져 있는 것도 괜찮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보여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하고 밥 먹는 게 괜찮지만 꼭 내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나한테 부담 주지 마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의리를 지킨다라는 거, 의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과 행동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반드시 정말 진정한 마음 자세가 된다. 이런 마음 자세를 여러분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상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멋있다, 괜찮다, 함께하고 싶다 하면서 무엇이 생겨요? 나 산하에 뭐가 생겨요? 그룹이라는 게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늘어난 사람들한테 우리는 복제를 시키는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 늘어난 사람한테 복제를 시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복제시킬 거냐는 거죠. 무엇을 복제시켜요? 행동에. 나의 행동을 복제시키는 겁니다. 근데 나의 말을 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복제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만 되면 사실은 괜찮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본코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자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으로 내가 온전하게 괜찮은
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만 내가 갖추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했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됐을 때 나는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나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투 갖지 말아야지. 이런 표정 갖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항상 저도 저 스스로한테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가 어땠어? 나 괜찮았어?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보고 해요. 어떨 때는 파트너한테 쪽팔리고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 파트너가 나를 더 신뢰하고 그리고 나하고 좀 더 가까운 그 소통의 상담의 그런 멘토 멘티가 된다면 그 또한 굉장한 거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파트너한테 이기고 그룹을 없앨래. 파트너한테 지고 엄청난 참 자연의 삶을 살을래. 그래서 저도 바꿨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저는 옛날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 화가 나거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될 수 있으면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내 그룹을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파트너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나가는 것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성장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내 파트너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에요. 우리 파트너가 승급하는 것이 저의 승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은 이런 애도 사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개도 안 물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누가 물어가요? 안 물어가요. 개도 안 물어갑니다. 개도 안 먹어요. 개도 안 먹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정말 우리 본코리아를 만나서 정말 여러분이 멋있는 리더, 멋있는 정말 인정받는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 그룹은 마구마구 늘어날 것입니다. 이 늘어나신 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 또한 굉장한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코리아가 정말 좋은 이유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둘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사람들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그 또한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코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함이 그리고 진정한 소중함이 그리고 진정한 배려가 뭔지를 알아서 정말 최고의 멋있는 인정받는 존중받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